오늘은 국이 좀 짤거. 시장 골목 작은 국밥집. 한 달째 돈을 안 내고 가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는 단 한 번도 막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많은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찬바람이 시장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12월 끝자락의 공기는 날카로웠다. 노점상들은 두꺼운 점퍼깃을 세우고 뜨거운 입김을 내뿜으며 손님을 불렀고,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곱은 손으로 부지런히 칼을 놀렸다. 좌판에 놓인 배추와 무는 서리를 맞아 더욱 단단해 보였고, 군밤 장수의 작은 드럼통에서는 새까만 연기와 함께 달콤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이 시장 한복판, 좁다란 골목이 꺾이는 자리에 박신의 국밥집이 있었다. 간판이라고 해봤자 낡은 천 현수막에 검은 글씨로 국밥이라고 쓴 것이 전부였다. 가게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커다란 솥 2개가 놓여 있었고, 유리문에는 오래된 테이프 자국과 함께 메뉴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국밥 5,000원, 수육만 2,000원. 가격표 옆에는 누군가 낙서처럼 적어 놓은 문구가 있었다. 국물은 맘껏 드세요. 아침 7시, 가게 안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주인 박성수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팔뚝이 굵었다. 국밥집을 20년 넘게 해온 사람답게 움직임이 군더더기 없었다. 불 조절하는 손, 국자를 젓는 팔목, 뚝배기를 집어드는 손가락 끝 모든 것이 몸에 박힌 오랜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웃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딸 성아는 22살이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주말과 방학이면 어김없이 가게에 나왔다. 어릴 때부터 손냄새를 맡으며 자랐고, 국자 잡는 법은 학교에서 글씨 쓰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익혔다. 아버지를 닮아 부지런했고 어머니를 닮아 눈치가 빨랐다. 그날 아침도 성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 인근 공사장 인부들,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온 동네 주민들. 박성수는 뚝배기에 국밥을 담고 성아는 깍두기와 반찬을 내왔다. 둘이 호흡을 맞추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춤을 춰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다. 말이 필요 없었다. 아버지가 국자를 들면 딸이 뚝배기를 가져다 놓았고, 딸이 반찬통이 빈 것을 보면 아버지가 이미 안에서 채워 들고 나왔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유리문이 열리고 노인 한 명이 들어섰다. 75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머리카락은 새하얗고 등이 조금 굽어 있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달인 데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오래된 가죽 구두는 윤이 날 만큼 닦여 있었다. 누군가 한때는 무척 꼼꼼하고 단정한 사람이었겠구나 싶은 차림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어딘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잊어버린 것을 더듬는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다. 할아버지는 한참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성아가 물을 가져다 드렸다. 어르신, 국밥 드실 건가요? 할아버지는 성아를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따뜻한 거 줘요. 박성수는 주방 안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그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러다 국자를 들어 뚝배기에 국물을 가득 담기 시작했다. 고기도 평소보다 조금 더 얹었다. 뚝배기를 내가면서 박성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상 위에 올려놓고 돌아섰다. 할아버지는 국밥을 천천히 드셨다. 숟가락질이 느렸다. 국물을 한 숟가락 뜨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고 다시 한 숟가락 뜨고, 그 사이사이에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지우기를 반복했다. 한참 뒤에 할아버지가 일어섰다. 코트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다시 다른 쪽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을 찾는 것 같았는데 쉽게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마에 작은 주름이 잡혔다. 얼마요? 박성수가 홀로 나왔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그냥 가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박성수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잘 먹었어요. 허허. 그렇게 할아버지는 나갔다. 유리문이 닫히고 골목의 찬바람이 잠깐 가게 안으로 밀려들었다가 사라졌다. 성아는 카운터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처음 한 번은 그러려니 했다. 어르신이 지갑을 두고 오신 거겠지. 다음에 내시겠지.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다 되도록 할아버지는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 번도 할아버지를 막지 않았다. 성아는 그날 할아버지가 나간 뒤 아버지가 큰 솥 앞에 서서 국자로 국물을 천천히 젓고 있는 것을 보았다.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아빠. 응. 저 할아버지 또 그냥 가시네. 벌써 한 달째잖아. 오늘도 그냥 드린 거야? 응. 짧은 대답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솥을 저으며 앞을 보고 있었다. 날이 춥잖냐.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셔야지. 성아는 한숨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다. 아빠, 우리 요즘 식자재 값 장난 아니잖아. 돼지고기 값도 올랐고 팥값도 올랐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한테 매번 이러면 어떡해. 한 달이면 몇 그릇이야. 아버지가 국자를 멈췄다. 손해라고 생각 안 한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저분은 나한테 아주 귀한 분이었거든. 성아는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리다가 물었다. 아빠랑 아는 사이야? 누군데? 박성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국자를 솥 가장자리에 걸쳐놓고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솥 위를 바라보았다. 가게 안에는 잠깐 아무 소리도 없었다. 솥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시장 골목에서 들려오는 사람들 소리만 희미하게 흘렀다. 아빠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집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성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꺼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손이 저절로 멈췄다. 점심은커녕 저녁 먹을 돈도 없어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는 날이 많았어. 그때 방법이 없으니까 수돗물로 배를 채웠지.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잠깐은 배가 찬 것 같거든. 그걸 몇 번을 했는지 성아의 가슴 어딘가가 조금 저릿해졌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오래전 일이라 이미 굳어버린 담담함이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지금은 조용해진 목소리였다. 그때 누가 있었어? 말 한마디 없이 아무도 모르게 내 교실 책상 위에 우유 한 팩이랑 빵을 두고 가는 사람이. 성아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처음엔 몰랐지. 누가 실수로 놓고 간 건가 싶어서 그냥 뒀어. 근데 다음 날 또 있는 거야. 그 다음 날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도 이상해서 하루는 일찍 교실에 숨어서 기다렸지. 그랬더니 선생님이었어. 그분이. 박성수는 턱으로 가게 문 쪽을 가리켰다. 조금 전 할아버지가 나간 방향. 담임도 아니셨어. 그냥 복도에서 가끔 마주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내가 굶고 있다는 걸. 한 번도 그 선생님 앞에서 굶는 티를 낸 적이 없는데 창피해서. 성아는 눈이 조금 따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억지로 눈을 크게 떴다. 그분이 저 할아버지야? 응.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냥. 당연하지. 아버지는 국자를 다시 들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솥을 저으며 말했다. 그때 그 빵이 그냥 빵이 아니었거든. 배가 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인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누군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게 뭔지 아냐.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지금은 치매 때문에 제자들 얼굴도 이름도 다 잊으신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말이 이어졌다. 성아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다. 가게 안에 잠깐 손님이 없었다. 시장 골목에서 생선 장수의 외침 소리가 멀리 들려왔다. 처음 오셨을 때는 알아챘어.
이 동네에 이런 어르신이 계실 리가 없는데 싶어서 보니까 머리카락이랑 눈매가 딱 그분이셨거든. 그 눈빛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가 않아. 말 걸었어? 못했지. 그냥 국밥만 드렸어. 선생님은 날 못 알아보셨고 계산하려다 지갑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그냥 보내드렸어. 그 다음에 또 오셨잖아. 너 없는 날도 오셨으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시더라고. 매번 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같은 걸 드시고 나중엔 오실 때쯤 되면 내가 알아서 국밥을 미리 떠놓게 됐어. 성아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다. 선생님은 아빠를 전혀 못 알아보셔. 너무 오래됐으니까. 거의 30년이 넘었잖아. 게다가 지금은 치매로 기억이 계속 지워지시는 모양이더라고. 오실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달라. 어떤 날은 오늘 처음 오신 것처럼 두리번거리시고, 어떤 날은 여기 원래부터 아시는 곳인 것처럼 익숙하게 앉으시고. 근데 왜 말 안 해? 성아가 물었다. 아빠가 그때 그 제자라고 말씀드리면 혹시 알아? 기억이 돌아오실지도 모르잖아. 박성수가 잠깐 웃었다. 쓸쓸하지도 기쁘지도 않은 웃음이었다. 말하면 선생님이 불편하시잖아. 왜? 기억 못 하시는 게 죄송해서 다시는 여기 안 오실지도 몰라. 치매 있으신 분들이 그러신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당신이 더 괴로우신 거야. 그 죄송함 때문에. 나 때문에 발길을 끊으시면 안 되잖아. 성아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야. 기억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이 따뜻하게 드시는 것, 그게 중요하지. 고기 좀 더 넉넉히 삶아놔. 어르신 오시기 전에. 알았어, 아빠. 그날 이후 성아는 달라졌다. 처음엔 말이 없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한동안은 그냥 평소처럼 가게 일을 도왔다. 하지만 뭔가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성아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나오기 전이었다. 혼자 솥에 불을 올리고 고기를 손질하고 국물이 우러나도록 뚜껑을 닫아두었다. 아버지가 출근했을 때 가게는 이미 따뜻하게 달아 있었다. 일찍 왔네. 응, 그냥.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딸도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 뒤로 성아는 이른 아침마다 할아버지의 자리를 미리 봐두기 시작했다. 구석 자리, 벽 쪽이라 바람이 덜 들어오는 자리, 창문 너머로 시장 골목이 조금 보이는 자리. 매일 그 자리 테이블을 가장 먼저 닫고 의자를 딱 맞게 당겨두었다. 누가 앉을 자리라고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가게 단골들도 그 자리에는 앉지 않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이면 성아는 아버지보다 먼저 국밥을 떴다. 고기를 조금 더 얹고 국물을 넉넉히 담고 깍두기를 새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뜨거운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상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는 성아를 바라보았다. 젊은 아가씨가 웃으며 국밥을 내오면 할아버지는 늘 잠깐 멍한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는 얼굴인지 모르는 얼굴인지 할아버지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유독 추운 날이었다. 아침부터 진눈깨비가 내렸고 시장 골목은 한산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었다. 성아는 홀을 닦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아버지는 주방에서 육수를 더 우려내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유리문이 열렸다. 할아버지였다. 베이지색 코트가 어깨 부분부터 젖어 있었다. 진눈깨비를 맞으며 걸어오신 것 같았다. 머리카락이 조금 눌려 있었고 구두 끝에 물기가 묻어 있었다. 그런데도 표정은 평온했다. 어딘지 먼 곳을 향해 있는 그 눈빛.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구석 자리에 앉았다. 성아는 재빨리 마른 행주를 가져다 상을 한 번 더 닦고 물을 따라 드렸다. 주방에 들어가 아버지에게 눈짓을 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뚝배기를 들고 있었다. 그날따라 고기가 유난히 많았다. 아버지가 아침부터 삶아둔 고기를 넉넉히 올렸다. 뚝배기에서 김이 폴폴 올라왔다.
성아가 그것을 받아 할아버지 앞에 놓았다. 할아버지가 뚝배기를 내려다보았다. 고기가 가득했다. 국물이 넘칠 듯했다. 허허. 할아버지가 웃었다. 오늘따라 고기가 참 많네.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 그리고 잠시 자기 주머니 쪽으로 손이 갔다. 내가 돈을 냈던가? 성아가 다가갔다. 네, 어르신. 아까 내셨어요. 할아버지가 성아를 올려다보았다. 돈은 아까 내셨어요. 많이 드셔도 돼요. 어르신 오시면 항상 넉넉하게 챙겨드리라고 아빠가 그랬거든요. 할아버지는 성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낮고 느렸다.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그날 유난히 천천히 드셨다. 숟가락이 국물 위에서 머물렀다가 고기를 건드렸다가 다시 국물로 갔다. 창밖에 진눈깨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뚝배기를 내려다보다가 그 반복 속에서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어깨에 긴장이 내려갔다. 코트 속에 잔뜩 웅크렸던 몸이 조금 펴졌다. 따뜻한 국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봐도 느껴졌다. 성아는 카운터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주방 문 쪽에 서 있었다. 시선이 할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그 표정을 성아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 보았더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조금 돌렸는지도 몰랐다. 기억은 지워졌다. 30년 전의 제자 이름도, 그 아이의 얼굴도, 몰래 우유와 빵을 책상에 두었던 그 아침도 모두 사라졌다. 치매는 공평하지 않았다. 오래되고 소중한 것부터 지워버렸다. 선생님의 기억 속에서 박성수라는 이름은 이미 없었고, 굶주린 고등학생의 눈빛도 없었고, 몰래 건네던 그 마음도 없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따뜻한 음식 앞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 누군가 챙겨주는 손길 앞에서 마음이 놓이는 것.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이 자리가 안전하다는 것. 이 국물이 좋다는 것. 이 가게에 오면 따뜻하다는 것.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느낌이었다. 기억은 지워질 수 있어도 느낌은 몸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치매가 와도 그것만은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나가신 뒤 가게 안은 잠시 조용했다. 진눈깨비는 여전히 내렸다. 유리문 너머로 골목이 희부역해 보였다. 솥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다. 성아는 할아버지가 앉았던 자리를 닦으러 갔다. 뚝배기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깍두기도 거의 다 드셨다. 성아는 뚝배기를 들고 잠시 서 있었다. 아버지가 주방에서 나왔다. 많이 드셨다. 응, 춥게 오셨던데. 코트가 다 젖으셨던데. 아빠. 박성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우산이라도 하나 준비해 놔야겠다. 성아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오시면 드리게. 골목 입구에서부터 오시잖아. 거기서 여기까지 꽤 되잖냐. 성아는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성아야. 응, 고기 삶는 거 오늘 너가 해봐라. 이제 다 알잖아. 간 맞추는 건 아직 내가 할게. 그건 좀 더 봐야 돼. 알았어.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는 주방으로 들어갔고 성아는 뚝배기를 씻으러 갔다. 가게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무거운 것이 조용히 흘렀다. 그로부터 시간이 더 흘렀다. 할아버지는 계속 오셨다. 날이 풀려도 여름이 되어도 다시 겨울이 와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시장 골목을 걸어 박씨네 국밥집을 찾아오셨다. 어떤 날은 왜 왔는지 아시는 것 같았고 어떤 날은 모르시는 것 같았다. 그래도 몸이 이끌었다. 발이 이 골목으로, 이 유리문으로, 이 구석 자리로 향했다. 성아는 아버지 곁에서 가게를 배워갔다. 고기 삶는 시간, 국물에 소금을 언제 넣는지, 뚝배기가 너무 뜨거우면 손님이 데이니까 상위에 올릴 때 잠깐 기다리는 것, 반찬이 줄면 손님이 말하기 전에 먼저 채워주는 것. 아버지가 한마디 한마디 가르쳐 준 것도 있었고
성아가 보고 스스로 익힌 것도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된 것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것.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건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버지는 30년 전에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돌려드리고 있었다. 성아는 이제 그 가운데 서 있었다. 겨울 시장 골목은 오늘도 차가웠다. 솥에서 김이 올라왔고 국자가 돌아갔다. 유리문 너머로 할아버지의 베이지색 코트가 보였다. 성아는 이미 뚝배기를 꺼내고 있었다. 고기는 넉넉히, 국물은 가득히. 그것만이 이 가게가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기억은 지워져도 따뜻함은 남는다. 그것을 이 국밥집은 알고 있었다. 기억은 지워져도 따뜻함은 몸이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한테는 다음 이야기를 찾아오는 힘이 돼요. 구독은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말 못했던 고마운 사람 한 분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서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